두 번째 이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네. 앞서서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두 번째 이슈들은 어떤 관련 이슈가 되겠습니까? 일단 두 번째 이슈로는 제가 유럽에서 이제 배터리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배터리법이 계속 이것저것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탄소 중립 관련돼서도 유럽에서 좀 강경한 그런 정책을 피고 있었는데 전쟁도 있었고 네. 코로나 때 그런 변수들 대내적인 환경에 대한 변화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약간 정책이 선회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유로7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랑 다른 얘기인데 잠깐 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원래는 이제 유로7이라고 해서 내연기관 차의 거의 종식과도 같은 규제가 초안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업체 쪽에서도 그리고 자동차 산업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의 종국이라고 하죠. 그 네. 종국 국가들에서 이제 너무 강한 규제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게 되면서 조금은 완화된 규제가 이번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연기관차의 생산 기간이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 배터리법 관련해서인데, 이거는 이제 폐배터리, 배터리의 재활용된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맹점이 탄소 중립과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리고 자원의 재순환 이런 리사이클링 관련돼 가지고 이게 항상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관련 이슈인 것 같은데 이 배터리 규정이 유럽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난 2월부터 이 유럽연합에서 배터리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이 배터리 규정은 유럽 영내에 유통되는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생산 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이 탄소 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폐배터리 수거와 그리고 공급망 실사 의무화가 적용이 됩니다.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기준 배터리, 그 전기차라던가 아니면은 전기 자전거 이런 배터리와 그리고 2kWh 이상의 이 산업용 배터리는 각각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 배터리 여건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여건, 배터리에도 이제 여건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배터리를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법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네.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 또 바로 말씀을 드릴 내용이었는데 바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이 재활용 원재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게 이제 골자입니다. 이 유럽은 2031년부터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활용 원재료를 최소 비중을 니켈은 6%, 코발트는 16%, 납은 85%, 리튬은 6%로 맞춰야 하는데요. 2036년부터는 기준이 더 강화하게 됩니다. 니켈 같은 경우는 6%에서 15%로, 코발트 같은 경우는 16%에서 26%로, 그리고 납 같은 경우는 85%로 동일하고요. 리튬 같은 경우는 6%에서 12%까지도 이 기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신제품을 만들 때 신규 원재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된 그런 원재료를 무조건 사용돼야 되는 비율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이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의 수혜가 좀 점쳐지기도 하는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 맞습니다. 네, 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딱 말씀드릴 핵심을 지금 딱 바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재활용 원재료의 이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하다 보니까 이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를 위해서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 50% 그리고 코발트, 구리, 납, 니켈 등 각각 90%씩까지도 추출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셀 메이커 3사가 유럽에 이제 모두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규제에 당연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SK온의 이 폐배터리 사업 관련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원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이제 삼성 SDI랑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전에 제가 이슈 1에서 1편에서 네, 정리 다 해주셨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를 엄청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SK온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네. 네.
SK온은 4680 배터리를 아직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외된 SK온을 또 제가 위해서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SK온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 SK온이 뭐 그동안 뭐 폐배터리 사실 저는 SK온이 폐배터리 관련된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네, 원래는 하고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합작사를 설립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타기업과 이제 같이 진행을 한다라던가 이런 구조를 좀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하게 이 SK온만의 이 자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SK온만의 그런 자회사, 폐배터리 재활용을 하는 그런 법인을 설립을 했다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네. 국내에 지었습니까? 아니요, 국내에다 지은 건 아니고요. 이 SK온이 이 작년 말에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제가 여기서 좀 강조를 드린 게 전처리입니다. 전처리입니까? 전구간 정과장의 처리입니까? 전처리, 네, 전후, 네, 전후. 전처리. 생산 소비 전, 네, 처리. 전처리 사업을 위해서 이 자회사인 이 볼트사이클 온이라는 회사를 헝가리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 현재 전 세계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20년 한화 기준으로 14조 5천억 규모에서 2025년에는 22조 8천억 규모로 연평균 9.4% 성장할 것으로 좀 관측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혹시 그 SK온이 북미나 이 다른 글로벌 생산 기지 중에서도 이 헝가리를 선택한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 알 것 같은데요. 네, 유럽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네. 유럽, 중국, 미국 시장에서 네. 미국 시장과 이 유럽 전 구역에서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질문의 답은 제가 앞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셀메이커 3사가 거기 다 진출이 돼 있으니까 그 공급을 간편화하기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정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뭡니까? 뭔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유럽 내에서 이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미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정책들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걸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이 나온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강화가 된 유럽 쪽을 시작으로 해서 아마 발을 넓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 강화를 예견을 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행동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SK온에서 이 헝가리에 설립한 이 볼트사이클 온은 당장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 이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해서 설립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친환경 배터리 생산 공정을 내재화하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폐배터리 처리를 외부 폐배터리 업체를 좀 활용을 하게 되는데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직접 관여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관련주가 EMB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이제 코넥스 기업이라서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우리 중요한 게 상장 기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상장 기업에서 관련된 회사는 없습니까? 현기증 나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뭐 명확하게 정해진 기업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폐배터리 이 사이클을 좀 살펴보면은 전처리는 이제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그 설립한 회사에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후처리 관련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좀 SK온이랑 좀 연관성이 있는 기업 중에 후처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2개 정도 기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개 기업들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증. 자, 성일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 SK이노베이션과 2022년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원자재 회수를 진행할 목적으로 2025년까지 국내 첫 상업용 공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미국과 유럽 등에 추가적으로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 보시면은 최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좀 주가가 조정을 계속해서 받아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상장 직후의 가격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차트상으로만 본다면은 해당 구간이 바닥 구간이라고 좀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좀 이탈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슈를 좀 체크를 하면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그리고 규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전저점들을 좀 지켜주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너무나도 유명한 종목이죠.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 SK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와 그리고 TS와 협력을 통해서 유럽 지역의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라고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에코프로가 이 폐배터리 기업으로 과연 주가 상승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대형 기업이기도 하고 엮여있는 밸류체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보시는 분들 중은 이러한 이슈도 있다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박스권을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50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성일 하이텍하고 에코프로 차트를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폐배터리 산업에 관련된 그런 중요도는 역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꾸준하게 우리 대기업에 오셔서 우리 한중희 멘토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것들도 계속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관련 종목들 체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이 중에서 종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새로운 종목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중에서도 있고 새로운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개 종목 선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네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첫 이슈 때 힌트를 드렸는데 바로 상신 EDP입니다.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안내 말씀 좀 드리면은 차량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 변동성을 계산을 해서 차량일 종가 이후로 상승을 하면 20% 상승을 하면 별배지 하나, 맞습니다. 20%가 하락을 하면 별배지를 회수하는 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중희 멘토님이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각각의 우리 멘토비얼의 개인적인 의견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각자 상황을 고려하셔가지고 단순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신 EDP하고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상신 EDP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EDP 잠깐 간단하게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은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삼성이 현재 GM과 인디애나주에 짓는 합작 공장에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신 EDP가 이 인디애나주에 공장 부지를 현재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며칠 동안 좀 고민하면서 찾았던 종목인데 오늘 시세 분출이 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까지는 좀 주주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차트를 좀 보시면은 현재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와 더불어 수급까지 동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 저항대로는 22,000원을 1차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현 시점에서는 앞전에 있었던 악성물들을 좀 소화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18,000원까지는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는 유진테크놀로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유진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노친금형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로는 이게 좀 중요한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온, 이렇게 배터리 3사에 모두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주 같은 경우는 한번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매출이 거기서 끝나게 되지만, 이 노친금형 같은 경우는 이 칼날 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장비 납품 이후에 꾸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차트 보시면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온 직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25년도, 26년도에 우리 배터리 3사의 북미와 그리고 유럽 쪽에 추가 증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공장에 납품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매출적으로도 성장을 하면서 외형 성장과 함께 주가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 지지 구간으로는 12,000원 가격대를 좀 1차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방으로는 이전 고가까지 18,000원에서 20,000원 밴드까지 높여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 라인들을 좀 체크를 해두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들 그리고 실적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중인 멘토님께서 신중하게 골라주신 종목은 상신 EDP하고 유진 테크놀로지 두 종목입니다. 오늘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그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슈팅이 살짝 주가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룰 자체는 촬영일 종가 기준이긴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개별 투자자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언제 보실지,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때는 지금이나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주가가 뭐 내일, 이후, 뭐 5분 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다 예측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는 없는 것들이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안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중인 멘토님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 준비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귀중한 자료, 귀중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네, 유익한 시간이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